안녕하세요. 물리 안철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화면의 느낌이 확 바뀌었죠. 예, 저도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국어, 영어 선생님은 되게 이쁘게 화면을 만드시는데 수학이나 물리는 그냥 이렇게 글씨만 딱 띄워놓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타일, 어떤 과목적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 자료는 받아 보셨을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 자료입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한 장짜리로 이렇게 시간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기 개강이라고 써 있는 거는 11월에 개강하는 수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겨울 특강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12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짜리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에 보시면 이 자료, 이 브로셔의 안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 전체적인 이제 커리큘럼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3번하고 4번은 예비 고2, 그러니까 고2가 되는 학생들이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 예비 고1은 여기는 5번 수업과 뒤쪽에 나와 있는 6번, 7번 요게 바로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들입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얘기를 이제 쭉 하다 보면 되게 잘 듣다가 마침 이제 댁에 가시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료를 잘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보통은 이제 시간표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요 한 장짜리 요것만 잘 갖고 계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벌써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네요. 그죠? 초등학교 입학하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등학생이 된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겨울방학이 될 거고 좀 더 시간에 어떠한 낭비 없이 좀 더 꼼꼼하게 시간표를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서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보통 과학을 이제 선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선행하는 과학 과목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4가지를 많이 선행들을 하세요. 물론 이제 이거를 다 하면 좋을 거고 또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해놓으신 파트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아이가 이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고1 때 처음 하게 되는데 이 통합과학이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처음 도입되고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면 당연히 이 통합과학부터 먼저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벌써 이 통합과학은 도입이 된 지가 7년, 8년째로 접어듭니다. 또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개편된 내용이 많으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벌써 7년,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다 알려질 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일단 통합과학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과학의 양이 많으니까 난이도도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암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그러니까 학교별로 강조하는 내용들, 외워야 하는 포인트들이 참 다양하죠. 그래서 이 다원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학원들, 아마 제가 나가는 학원들이 뭐 좀 큰 학원들이니까 뭐 다원이라든지 시대인재, 미래탐구, 그다음에 대찬학원 이런 큰 학원을 가보시면 그 어떤 학원도 연합반이라는 통합과학이 없어요. 전부 다 내신 대비를 학교별로 합니다. 진선영어 통합반, 또 휘문고 어디, 뭐 무슨 뭐 중동고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다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해요. 근데 보통 이 물리나 화학은 학교별 수업도 있지만 연합반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저는 지금 한참 지금 고2 지금 내신 대비를 하는 기간인데 보통 제가 연합반을 수업을 하면 뭐 40개 학교, 50개 학교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물리나 화학은 이렇게 출제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통합과학은 학교별로 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참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7, 8년 전에 이 통합과학이 처음이 도입이 됐을 때는 이름이 벌써 통합이니까 뭔가 물화생지가 뭔가 다 통합되어 있고 막 되게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벌써 이미 다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만 틀려도 1등급을 놓칠 수 있는 과목. 그런 게 바로 사실은 이런 통합과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학을 지금 너무 못해요. 뭐 관심도 없고 점수도 뭐 너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라면 당연히 이 통합과학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전체를 다 하시려면 불필요한 시간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과학을 좀 너무 못하는 편이라면 통합과학에서 물리화학 파트만 뽑아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배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면 그 학교에 맞는 통합과학 수업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찾아보시면 학교마다 유명한 선생님이 또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통합과학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생명과학이 좀 더 강한 선생님이라면 그 학교는 생명과학이 좀 어렵게 나올 거고, 화학을 좀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그 학교 통합과학은 화학이 좀 어려울 거고, 물리라면 물리일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학교가 결정이 나고 나면 그 학교에 맞는 통합과학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단 하나도 틀리지 않는 상태로 암기를 해야 되는, 그게 바로 통합과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통합과학을 이렇게 선행을 하시다가 해보고 나니까 좀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순서가. 일단 단일 과목에 해당하는 이런 물리나 화학을 먼저 선행을 하면 되겠구나. 왜? 그러면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리화학 파트를 좀 더 전문적으로 커버하면서 내용 자체가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통합과학에서 물리 파트의 가장 어려운 건 역학입니다. 근데 그 역학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분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물리도 가르치고 화학도 생명과학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역량을 4분의 1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계속 물리만 합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물리라는 한 과목에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수업과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통합과학에는 이렇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물리라는 한 과목에 집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물리만 하냐면요. 골프를 안 칩니다, 일단. 골프를 안 치고요. 술도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피고요. 유튜브도 안 봅니다. 핸드폰에 게임도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물리만 해요. 되게 재미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단 저는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7시에 일어나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딱 오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또 물리를 하러 가겠죠. 이게 뭐 저의 일상입니다. 네. 수업 시간의 특징은 일단 저는 욕을 안 합니다. 거친 말을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한번 물어보시면 야, 진짜 선생님 욕도 한마디도 안 하니? 예, 한마디도 안 합니다. 거친 말을 쓴다고 아이가 집중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수업 시간에 딴소리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물리 선생님은 뭐 니네 졸립다고 깨운다고 혹시 뭐 이런 뭐 썰 같은 거 푸니?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로지 물리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실장님들은 아이들이 그래도 물리 수업을 좀 재밌게 잘 듣는다고 해서 제가 엄청 웃긴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수업 때 하는 예시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장 파트를 배울 때 그 자기장의 가장 대표 요시가 바로 이 마이크거든요. 이 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잘 흥미있게 풀어나간다면 사실은 뭐 제 일상생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일단 기억하실 건 저는 물리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업 시간에 거친 말을 안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는구나. 오로지 물리만 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저랑 물리를 하게 되면 물리가 조금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물리의 전체적인 목차가 있습니다. 이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리학은 일단 1단원 자체가 전체 50% 분량, 그 다음에 2, 3단원이 나머지 50%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통합과학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역학 파트가 도대체 뭐냐라는 분들도 계세요. 역학이 뭐냐면요, 물체의 운동을 배우는 겁니다.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고 속력,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걸 물리에서는 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역학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1단원 내내 역학입니다. 1단원, 그러니까 물리학의 전체의 50% 분량이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번만에 되지 않습니다. 2번 또 힘들어요. 3번, 4번. 이게 바로 시험 직전에 우리 아이가 최소한 역학을 돌려야 되는 횟수입니다. 왜 너는 과학은 그렇게 잘했는데 물리는 왜 못하니가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과목이 바로 이 물리에서 역학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2, 3단원을 보통 어떻게 부르시냐면
역학이 아니라고 해서 비역학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하실 건 물리는 역학과 비역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과학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교육과정이 좀 바뀌겠지만 뭐 유전과 비유전 뭐 이렇게도 또 분리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해가 있는 게 역학은 계산을 하는 곳, 수학처럼 계산을 하는 곳, 비역학은 화생지처럼 화학은 외우는 거 아니죠. 화학은 엄청 계산이 많죠. 생명과학, 지구과학처럼 외우면 되는 곳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비역학은 역학이 아닌 곳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기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기장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 이쪽 파동단원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예요. 물리인데 뭐 어떻게 계산하는 파트가 있고 계산 안 하는 파트가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계산과 식이 나오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역학에서 나오는 식보다 여기 식이 2배는 됩니다. 그러니까 잘 오해하시는 게 비역학은 나중에 외우면 되는, 그건 통합과학이죠.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 그건 통합과학이고요. 물리에서의 비역학은 역학이 아닌 부분에서 까다로운 부분, 회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손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장 계산하는 거 있거든요. 중학교 때는 요거가 도선이 하나가 나오는데 물리 통합과학에서는 요 도선이 2개가 나오고 물리학에서는 3개, 4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복잡해지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 비역학은 암기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물론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지만, 그래서 비역학은 선행을 하실 때 단순 암기는 빼시면 돼요. 빼고 계산하는 부분,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행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학은 미리 하는 애들이 많은데 비역학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비역학은 사실은 역학이 아닌 부분에서의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해두시면 많은 격차를 벌리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올 여름에 비역학까지 풀로 수강하신 학생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보통 예비고1 학생들이 여름에 한 400~500명 정도 제 수업을 들었다면 올 여름에는 비역학까지 마무리 지은 학생들이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훨씬 더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한 학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지금 물리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지만 물리를 미리 하신 분들이 계세요. 6학년 때 시키고 중1 때 시키고 중2 때 시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뭐 물리 올림피아드. 근데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올이 아니고요. 물리 대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멋이 없죠. 물리 올림피아드 하면 더 멋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름을 좀 누가 바꿨는지 바꿨습니다. 물리 대회예요. 이 물리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놨는데 그러면 교과 과정이 바뀌니까 미리 공부한 거를 다 날리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흰색 글씨는 기존 물리학 1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새로 도입된 내용.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투에서 내려온 내용인 거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리를 공부하시면 아까운 건 아닙니다. 최대한 다 살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더 도입이 된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잠깐 잘못 판단하시는 게 그러면 기존의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 요것만 공부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한번 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애는 해놨으니까 그 학원에서 상담 받아보니 요 부분만 따로 배우고 나머지는 예비 고2랑 같이 수업을 들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비 고1과 예비 고2 수업은 정확하게 분리 수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단원이더라도 학습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막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는 마이크가 아닌 스피커를 배워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단원명이 같아도 학습 목표가 다르고 알아야 되는 예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고2하고 같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꼭 물어보시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비 고1과
예비 고의가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된 곳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할 거고요. 분리가 되지 않은 곳은 여기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니까 요것만 먼저 따로 들으시고 같이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피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제 수업은 당연히 100%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은 고이들은 시대인지에서만 수업을 듣고요. 이 다원에서 신청하시면 예비 고1들만 모여서 수업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원명이 동일해도 학습 목표나 예시가 다르니 분리 수업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과목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전체 커리큘럼은 일단 역학 개념이 6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 역학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 약간 저의 수업으로 따지면 개념과 심화의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역학 개념 수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역학 개념 수업은 물리를 처음 하는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부터 수업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에 대한 어떠한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뭐 기본적인 중학교에 대한 과학적인 용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태라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화학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적인 과학적인 용어가 갖춰져 있는 상태라면 역학 개념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좀 유명한 과학학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학생들 거기 학원에서 보통 개념을 1회, 2회 정도 들었다면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동안 봐왔었던 결과로서 맞습니다. 물론 마음은 여기 가신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사실 한 번, 두 번 공부해서 바로 이 과정으로 넘어온 학생들 중에 사실은 이렇게 평균 이상을 맞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상처받죠. 나는 분명히 물리를 막 되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입안에 왔는데 막 평균 이하 점수, 심지어 빵점도 있습니다. 6개월을 공부했고 물 5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빵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학원에서 잘못 배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제대로 알려주셨죠. 근데 너무 어릴 때 배운 겁니다. 그러면 아직 머리가 성장하기 전에 배웠기 때문에 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고 문제의 적용이 잘 안 된 거고 아이가 끝낸 게 아니라 선생님이 끝내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적어도 물리를 한 번 정도 해봤다면 다시 개념부터 탄탄하게 다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제가 이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막 문제만 막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개념을 좀 빠르게 막 정리를 해줘요. 일단 필요한 식들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래프들, 용어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최대한 구멍을 메워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되시면 어드밴스드부터 시작하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래도 조금 뭐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성취도나 이런 게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조금 더 탄탄하게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부터 시작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결과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뒤에 따로 일정이 없어서 남아서 질답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 계시면 이따가 복도 오셔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시작하는 반도 있고 어드밴스드부터 시작하는 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물리가 처음이라면 너무 전체를 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개념과 어드밴스드를 해서 역학을 집중하시면 일단 전체의 50%를 좀 더 준비하는 거고 또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 파트를 이제 당연히 잘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신 거라면 역학에 좀 집중하시는 게 더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라면 역학과 비역학까지 한번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이런 과정들은 그 한 장짜리 종이에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특징적인 내용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저는 과제가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전부 다 받게 되는 거고요. 공통과제가 있고 선택과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단계 정도를 공통과제라고 하고요. 2단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1단계,
또 2단계가 잘 되는 사람들은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되는데 보통 1단계가 고2 모의고사 기출 중에 좀 쉬운 문제들. 제 개념을 듣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고2 모의고사 기출 중에 쉬운 단계가 1단계입니다. 시중 문제집, 완자나 뭐 이런 것들은 0단계입니다. 1단계를 풀지 못하는 학생들이 0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자 한 번 돌렸다고 어드밴스드 오시면 큰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완자는 0단계입니다. 1단계 문제는 고2 모의고사 중에 좀 쉬운 것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고2 모의고사 중에 좀 어려운 것들, 또 이 주변의 학교 내신 문제들 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유형들, 그게 2단계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고3 모의고사들 중에서 문제들의 모음, 그런 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가 공통입니다. 잘 안 되면 1단계, 안 되면 0단계. 괜찮습니다. 당장 쉬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오면 되는 거지 머물러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이하고 잠깐 비밀로 좀 해주셔야 돼요. 주간 테스트는 한 문제만 틀려도 제시를 봅니다. 근데 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원 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저의 매회 목표입니다. 한 2명 다 맞고 나가면 그날 난이도 실패. 예, 전부 다 남습니다. 일단 그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다 맞는 아이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틀린 것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습관화. 그 다음 두 번째는 물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이왕 어렵게 앉은 거 조금이라도 더 풀고 가라. 이런 의미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아이는 불만이 있겠죠. 엄마 하나 틀렸는데 제시래. 이러면 그냥 모르셨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엄마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좀 빡빡하네. 이렇게 편들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이가 다들 앉아 있으면 내가 왜 너희한테 이렇게 하나만 틀려도 제시를 봐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그건 제 전문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한테는 비밀로 하시고 그냥 알아서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보통 1시에 수업이 끝나면 1시 15분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만약에 학원이 되게 빡빡하게 있으면 바로 하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제 시험은 해설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설 강의는 따로 촬영해서 전달을 드릴 거고 해설지를 받게 됩니다. 주간 테스트는 전부 다 제가 해설을 하고요. 요게 좀 일단은 기억하셔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왜 맨날 제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0번 수업이면 10번 다 제시를 보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질답 클리닉은 보통 모든 선생님이 하는 1대1 질문 그걸 말하는 거고요. 저는 개념 클리닉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이 개념 클리닉은 뭐냐면요. 수업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수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물리를 되게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념 클리닉에 보내주시면 본 수업보다 더 쉽게 다시 한번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업은 뭐 저희 조교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학원 선생님을 한 분을 초빙을 해와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한 게 1년이 좀 넘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세요. 워낙 수업을 또 잘하는 분이라서 그래서 개념 클리닉에 보내주시고 근데 개념 클리닉도 물론 이분도 자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맞으시면 보내주시고 안 맞으시면 어차피 제가 복습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복습 영상 보시고 뭐 질문 클리닉은 또 시간이 많으니까 이 시간에 온다든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클리닉 시간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이러면 전 되게 속상한 거죠. 저는 개념 클리닉에 안 보내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수업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개념 클리닉에 보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드밴스드로 바로 왔을 경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물론 개념이 좀 많이 까먹거나 한 경우에는 개념 클리닉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절대 이 물리라는 과목을
왜 이렇게 넌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요. 보통 이제 중학교 과학 뭐 맨날 다 맞았대요. 통합과학도 시켜봤더니 엄마 보고 막 되게 쉽대요. 그거는 통합과학이나 중학교 과학은 네발 자전거이기 때문입니다.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물리는 두발 자전거라서 한 번에 안 돼요. 네발 자전거 잘 타고 자 이제 두 발 하면 바로 안 타지잖아요. 처음에 막 흔들리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타집니다. 그리고 한 번 타지면 계속 탈 수 있어요. 한참 쉬어도. 그게 바로 저는 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 맨날 평균보다 못 봤니?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응원해 주시고 조금 더 물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그냥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저희 조교도 그렇고 다들 물리라는 이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